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재판인데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피고인인 사건입니다.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이 있었죠. 그래서 감염법 예방법 위반 그리고 또 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횡령 등의 범죄들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지금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도성 기자 아직 지금 뭐 속보 나온 건 없죠? 네, 제가 지금 현장에 있는 취재진에게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요. 예, 아직 예. 구형은 나오지 않았고 지금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오늘은 사실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저렇게 우산으로 가리네요. 네네, 사진이나 영상이나 오늘 모습이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현장에 있는 취재진이 전해온 바에 의하면은 오늘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으로 좀 구형이 조금 시간적으로 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재판이 대구지법에서도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예. 공소사실의 일부가 지금 수원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일어나는 이런 공소사실 일부가 겹쳐 있어서 재판부에서 이제 검찰 측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최종 의견을 밝히고 그다음 구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한 다음에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법정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집에 갈 때는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뭐 또 기적이 일어난 거냐, 뭐 이런 또 막 농담도 뭐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오늘 뭐 휠체어를 또 타고 나왔는지 그냥 걸어서 왔는지는 뭐 또 이렇게 공개가 안 됐으니까 모르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알기는 어렵고요. 혹시 이따 재판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재판 진행 중이니까 뭐 아직 뭐 속보가 나온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만희 총회장한테 적용된 혐의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관련된 건데요. 2월에 이제 대구 지역에 굉장히 심각한 확산세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교육 명단이나 이제 시설 현황을 일부러 누락하고 또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그 방역 업무 방해와 관련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고요. 또 두 번째는 그동안 이 신천지 행사 관련해서 공공시설, 뭐 축구장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무단으로 진입해서 행사를 강행한 것, 이것은 이제 업무 방해 등이 됐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재산범죄, 횡령입니다. 평화의 궁전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이 56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만희 총회장이 대구 신천지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막 확산됐던 그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잠깐 그 모습 보고 가시죠.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사죄를 할 때 또 이렇게 차고 있던 시계가 또 박근혜 또 이렇게 사인이 새겨져 있는 거여서 또 그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자, 저렇게 큰 절까지 하면서 사죄할 때만 해도 진짜 좀 미안해 하기는 하는 건가 했는데 일단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예, 교수님 좀 어떻게 이럴 거면 사죄는 왜 했던 절은 왜 했던 걸까요? 글쎄요. 뭐 결국은 일종의 제스처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뭐 근데 이제 지금 수사 과정 중에 사실은 본인이 이제 고의로 지금 수사에 이제 교인 명단을 결국은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방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이제 지시를 고의로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르는 일이다.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저 당시에 3월 달에 했던 그 사죄가 진실이 맞느냐, 진심이었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의심받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재판의 핵심 보여주시죠. 예, 명단 조작과 횡령입니다. 자, 공 기자, 감염병 예방법 위반 그리고 또 횡령 주요 쟁점 하나씩만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혐의의 핵심은 신도의 명단이나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하거나 조작해서 제출했던 겁니다. 이로써 이제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를 하거나 방역 조치를 하는데 방해가 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당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신천지가 신도들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뭐 명단을 누락하거나 또는 뭐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를 조작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방역 과정에서 이것이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난 2월에 과천에 있는 신천지의 관련 기관에 강제 진입을 해가지고 조작되기 전에 명단을 빼오는 일도 있었었는데요. 재판에서도 이제 신천지와 관련된 이제 전 간부들이 실제로 명단이 조작됐다라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증인으로 나온 신천지총회 내무부장이 이 행정서무에게 뭔가 자신의 신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뭔가 이런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까지 공개됐는데요. 이렇게 공개된 통화 내용에서는 내무부장이 이 서무에게 내 신상이 공개되면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삭제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실제로 서무는 삭제했다라고 답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만희 총회장 그 재판 저희가 얼마 전에 그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그 방청권 추첨 과정에서 이게 선착순이다 보니까 그 피해자 모임 소속 회원들이 그 재판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신천지 신도들이 정말 땅 하니까 막 그 방청권을 받으려고 막 100m 막 단거리 뛰듯이 정말 그걸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자, 딴소리였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이 두 번째 쟁점 혐의가 횡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서 지은 그 이른바 평화의 궁전, 네.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인 거죠? 네, 평화의 궁전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이 신천지 연수시설로 사용했다는 이만희 총회장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횡령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 검찰의 주장대로 이건 사실상 살림집이다, 특히 신혼집이었다 이러면 이제 그 한때 내연녀로 알려졌던 그 김남희 대표가 아하. 본인의 부담 부분은 김남희 대표 본인이 충당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외의 부분은 또 신천지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실제로는 연수시설이 아닌 살림집, 신혼집이었다면 아무리 총회장이라 하더라도 신천지의 돈과 총회장의 돈은 법적으로는 분리됩니다. 그럼요. 따라서 신천지의 돈을 횡령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평화의 궁전의 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렇군요. 뭐 아직 속보 들어온 건 없죠? 네, 현재 지금 현장에 있는 취재진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데서 새로운 소식은 없는데 오늘 재판은 한 5시쯤 넘어서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소식 정도 들어와 있고 혹시 구형이나 추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법 여기까지 짚어봤고요.